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전문 기업 엘코퍼레이션과 폼랩이 함께하는 치과 분야 3D 프린팅 활용 사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엘코퍼레이션의 박나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폼랩 코리아 이경준 지사장님과 서울 정바른 치과의 신영균 대표 원장님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 하단의 Q&A 탭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폼랩 코리아 이경준 지사장님의 폼랩 덴탈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폼랩 코리아의 한국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폼랩에서 덴탈 관련한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엘코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신영균 대표 원장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폼랩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과 비전은 폼랩은 디지털 제조 기술의 지평을 넓혀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폼랩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폼3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원래 이제 폼1, 폼2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새롭게 나온 제품입니다. 폼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산업용으로 최초의 3D 프린터 방식이었던 SLA 방식을 혁신하여서 누구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적절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SLA 프린터를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폼랩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3D 프린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폼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고객들한테 항상 좋은 제품과 좋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글로벌적으로 해서 본사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선전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공식적으로 지사 사무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국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를 저희가 얼마 전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국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폼랩은 201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제 MIT에 있는 하나의 그 랩에서 시작을 되었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LA 그 산업용 장비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제품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일반 산업용으로 하고 있는 파우더 장비까지 출시를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는 폼3 플러스, 그 다음에 메디컬이나 치과 쪽에서 사용되는 폼3 B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폼3 라지, 폼3 B 라지, 그 다음에 파우더 장비 쪽에서는 퓨즈 1 플러스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계열의 재료랑 그 다음에 TPU 계열의 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는 10만 대 이상의 3D 프린터를 판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그 조금 저가의 장비, 저가의 SLA 장비를 판매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1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그 프린터에 접속되어 있으신 고객분들이 현재까지 생산한 파트는 약 1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300개 정도의 파트너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재료이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회사 스펙트라라는 곳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장비와 재료가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맞는 재료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레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진, 그 다음에 바이오 컴패터블 레진, 그리고 덴탈 레진 해서 총 35가지 이상의 재료를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저희는 이제 직원은 한 8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인력으로는 25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재료로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폼랩에서 지원하는 산업 및 응용 분야는 모든 3D 프린터 회사와 유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뭐 프로토타이핑 쪽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사용품 쪽도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신속한 툴링, 지그랑 픽스처,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효과 쪽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는 약 80% 정도는 거의 대부분 프로토타이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이제 파우더 장비가 나오게 되면서 최종 사용품이나 아니면 지그의 툴링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3D 프린터 자체가 가장 좋은 것들은 고객 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덴탈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의 이제 그 덴탈 분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역사들은 우선은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고급 스캐너로 가장 유명한 메디트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장 유명한 3쉐이프, 엑소캐드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저희는 뭐 질레트나 아니면은 그 나이키, 뭐 소니 그리고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를 새롭게 개발해서 그 뉴발란스 밑창에 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BMW나 아우디, 보시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뭐 LG전자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서울 치과대학교 쪽에서도 저희 이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국에 저희가 고객들을 보게 되면은 한 3천 고객사 이상 저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이제 덴탈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폼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이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2만 5천 대 이상의 3D 프린터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만 개, 1,800만 개죠. 1,800만 개 이상의 프린팅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보는 자료에 의해서도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판매 대수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재료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에 있는 그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청이죠. 식품의약청의 규제에 따라서 인증받은 재료가 좀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서지컬 가이드랑 덴탈 LT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를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덴탈 분야에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템포러리 CMB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증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덴탈 3D 프린팅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좀 신뢰받고 있고 실제로 판매 수량도 가장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여러 가지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랑 프린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린터한 것을 가지고 워시하는 것도 자동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를 할 수 있는 장비까지 저희가 토탈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3D 프린터 회사랑은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빌드 플랫폼 2라 그래서 좀 자동적으로 그 출력물을 떼어낼 수 있는 플랫폼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뭐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덴탈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약 20종 정도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2종밖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추가적인 승인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탈 서비스 플랜이나 아니면은 덴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국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영문화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저희가 선보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폼랩 장비는 이제 SLA 프린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인데요. 시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3D 프린터 재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들은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인 FDM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경화성 수지를 조형해서 만드는 SLA, 뭐 폴리젯, 멀티젯, 뭐 이런 식의 3D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장비를 사용하는 SLS, 그 다음에 뭐 파우더 베드 퓨전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요. 폼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LA 프린터를 혁신시키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SLA 프린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덴탈 분야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폼3B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출시된 거는 약 2년 전에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해당 장비를 통해서 바이오 컴패터블 재료, 그다음에 덴탈 재료들을 전문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저희 3D 프린터에 대해서 뭐 장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프리폼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편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을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덴탈에 특화되어 있는 프린팅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로우 코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LFS 방식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보통의 SLA 3D 프린터가 가지는 레이더를 조사하는 방식에 비해서 LFS 같은 경우에는 LPU라고 하는 레이저 유닛이 출력물에 굉장히 가깝게 움직이면서 조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형에 가까운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덴탈 소재나 아니면 다른 소재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에 이제 알고 계셨던 산업용 SLA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큰 탱크에다가 재료를 가득 담아놓고 그다음에 그 재료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폼3B 플러스나 아니면은 폼랩에서 선보이고 있는 SLA 3D 프린터는 빌드 탱크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료만 바꾸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재료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덴탈 LT 클리어도 동시에 한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바꾸고 빌드 탱크를 바꾸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LFS 기술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조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형에 가까운 형상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것들은 프린팅 출력물의 어떤 표면의 어떤 퀄리티 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LFS가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있고요. 빌드 플랫폼 전체에서 이제 표면과 마감이 비할 데 없이 미세한 프린팅 파츠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정밀한 3D 프린터가 25 미크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 50 미크론이나 뭐 80 미크론으로 시작하는 장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세한 표면과 그리고 마감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 기술의 장점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거의 정원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신 동영상으로 확인하신 LPU가 움직이면서 저희 조용을 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매끄럽고 그다음에 미세한 표면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뭐 DLP 방식,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LCD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은 픽셀과 면을 통해서 빛을 조사해서 조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끝에 엣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저희보다는 미세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덴탈 분야에서 출력하는 출력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치과 원장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술에 따라서 좀 더 좋은 표면을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큰 파트를 큰 어떤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는 더더욱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폼랩의 이제 3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Z축의 해상도는 25 미크론, 그 다음에 이제 타사의 어떤 DLP나 아니면은
네, LCD나 이런 것들은 지축의 어떤 해상도가 저희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면에 있는 어떤 층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폼랩의 장비가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축의 레이어 높이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도 어떤 층이 더 잘 보이거나 못 보이거나 부드럽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지축의 해상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이제 폼랩의 SLA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카트리지 방식이고요. 기존의 뭐 DLP나 아니면은 뭐 SLA 장비 같은 경우에는 탱크 안에 레진을 부어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저희는 카트리지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트리지를 바꾸고 레진 탱크를 바꾸게 되면은 한 프린터에서 뭐 20개의 재료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컨베터블 관련된 재료를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덴탈 관련 재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용 재료를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다가 뭐 투명 재료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걸쇠가 있기 때문에 유출이 없고 아주 깨끗하게 레진을 지금 배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진 교체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레진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빌드 탱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빌드 탱크는 켰다 뺐다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그냥 손으로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들었다 꼈다 하시면 되는 방식이어서 재료를 갈아 낄 때도 그리고 탱크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탱크를 뺐다 꼈다 하시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빌드 플랫폼은 그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걸고 나서 클립 같은 걸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드 플랫폼 자체를 빼서 워시를 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다른 3D 프린터보다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진 투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DLP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SLA 방식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 우선은 그 매번 통으로 해서 좀 끈적거릴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어떤 감각에 좀 뭐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레진을 부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레진을 또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래 걸린 또 프린팅 작업은 도중에 레진을 또 추가해야만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손을 좀 많이 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탱크 비용도 뭐 저희가 알기로는 좀 비싸고 수명도 좀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출시한 빌드 플랫폼 2인데요. 뭐 기존에 이제 어떤 출력물을 제거하는 방식들이 거의 이제 주걱 같은 것들로 손으로 직접 제거했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양쪽의 손잡이를 당겨서 출력물들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노동력이 좀 덜 드는 방식들을 선호하시게 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플랫폼에서 그 모델들을 빨리 떼어내는 방식 그리고 아까 아마 동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저희가 포모터라는 제품들도 만들어서 좀 대량적으로 이제 모델들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히카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빌드 플랫폼을 이제 프린터에서 꺼내서 그다음에 폼 워시에 넣고 폼 큐어에 넣는 방식이 있고요. 폼 워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빌드 플랫폼 그대로 삽입하신 다음에 시간을 설정해 주면 그 시간에 맞게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플랫폼에서 띄어낸 그 출력물을 넣어놓고 이제 경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력이 끝난 3D 프린터에서 빌드 플랫폼을 꺼내서 이제 경화기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워시가 끝나게 되면은 저렇게 빌드 플랫폼을 다시 꺼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모델을 꺼내셔서 경화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레진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재료별로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셔서요.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계속 지켜보실 필요 없고 끝난 다음에 알람을 듣고 가서 출력물들을 꺼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합성 덴탈 레진이랑 표준 덴탈 레진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13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 국내에서 승인받은 것들은 서지컬 가이드, 그다음에 덴탈 LT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제 덴탈 LT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력성이랑 강도, 투명도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실 저희의 재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사의 어떤 재료에 비해서도 강도나 탄력적인 면, 그다음에 색상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덴탈 LT 클리어 가지고 물론 교정 부분도 있지만 스플린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향후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끝나고 나중에는 기공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웨비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무래도 주 재료는 스플린트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이제 신용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서지컬 가이드 재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서지컬 가이드 레진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국내에서 승인받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스캐너 시스템이나 아니면 캐드 디자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저희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바로 출력을 넘기실 수도 있고요. STL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하시기보다는 바로 넘기실 수가 있고 SL 변환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편리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덴탈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 분야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국문화되어 있는 덴탈 아카데미는 없지만 영어로 된 덴탈 아카데미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이나 물론 이제 저희 장비를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 구매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덴탈 아카데미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덴탈 아카데미를 보시면은 한 100가지가 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사례들도 있고 백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와 이제 협력 중인 이제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수업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규 제품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의 이제 전체 스캔하고 디자인하고 출력하고 워시 큐어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기존에는 약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패스트 큐어를 출시한 이후에 시간들이 약 40% 정도가 줄게 되어서요. 지금은 이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출력물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리폼 덴탈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프리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에 덴탈 전용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재료를 선택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폼 덴탈 소프트웨어 안에 패스트 프린팅이라는 기능을 넣어서요. 20분대 8개 정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D 쉐이프 파일 임포트를 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이제 서지컬 가이드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3D 쉐이프에서 저희 쪽으로 바로 넘겨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폼랩 덴탈이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모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폼랩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주 손쉬운 재료 교체를 할 수 있는 카트리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의 프로그램들이랑 연동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저희가 이제 프린팅부터 큐어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 폼랩에 많은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덴탈 3D 프린팅 혁신을 선도하는 폼랩의 덴탈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워크플로우 솔루션인데요. 이것이 치의료 분야에서 폼랩의 3D 프린팅 시스템을 가장 신뢰하고 사용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정바른치과 신영균 대표 원장님의 스트레스 안 받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 진행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정바른 치과 신영균 원장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폼랩코리아 그리고 엘코퍼레이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죄송합니다. 이제 폼 3B 플러스를 이용해서 제 실제 임상에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장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영균 원장이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디지털로 석사 박사를 했고,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15년 전에 이제 그 셀 블루캠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3D 프린터까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정말 많이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임상에 이제 적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몸소 느끼고 있고요. 이제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100%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이제 병원에서 갖추려고 해서 이제 뭐 아이지네이트나 석고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진료실에서 좀 떠다니지 않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갖추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걸 왜 인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를 왜 해야 되냐? 임플란트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죠.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좀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인제 뜻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거를 인제 디지털 플래닝을 하셔야 되시고, 디지털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인제 커스텀 가이드를 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제조사 회사들에 맞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 키트를 따로 사용을 하셔 가지고 수술까지 좀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쭉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도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캔을 먼저 뜨셔야 되시고,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플래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뚝딱 바로 연결해 가지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프린팅이 될 수 있게끔 슬라이싱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3D 프린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후가공, 후처리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고런 경화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수술에서 가이드가 이제 실제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다른 원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액세시빌리티가 쉽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베이나 뭐 이런 데서 저가의 뭐 200불, 300불짜리 3D 프린터를 그냥 직구로 해서 그냥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게 사실 제품을 뭐 고장 난 다음에 AS 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재료 같은 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또 재료도 생체 적합성이 이게 반드시 인제 생체 적합성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뭐 어떤 재료인지도 모르는 재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쪼끔 좋은 디바이스를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인제 그 프리폼을 통해 가지고 인제 실제로 프린팅을 해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좀 슬라이싱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린팅을 하는 작업이 그냥 바로 이게 USB를 넣어서 바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슬라이싱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 클릭을 통해 가지고 슬라이싱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제가 뭐 머처라이즈의 뭐 매직스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 보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클릭을 계속해서 막 몇 번을 막 이동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요 지금 폼 3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클릭으로 이게 슬라이싱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제 전 돌려서 이렇게 보면 서포트 자체가 인제 가이드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중에 후처리할 때도 뜯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근데 잘 뜯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설렁설렁하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출력 실패라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그 로케이션 그 위치에 프린팅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걱정 없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다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손쉽게 이제 후처리 과정까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수술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쉽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거의 요즘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제 좀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임플란트 매니팩처러에서 가장 많이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스트라만 홈페이지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가이드 서저리의 장점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죠. 이게 이제 수술을 그냥 눈으로 상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A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보철을 어떤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그러니까 파이널한 그런 제품들을 그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수술 위치를 잡고서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측되는 돌발 그 요소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쭉 흘러갈 수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디지털 덴티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건 서지컬 리포트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의 동의율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이제 한계가 있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뼈가 너무 없다든지 하면은 보철물도 그렇게 이쁘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도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체에서 이제 사용해서 업체에서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을 업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공소에 있는 기공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코업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라든지 안 그러면 추후에 보철까지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서로 얘기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안 그러면 임플란트의 종류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이아메터나 어떤 뭐 길이라든지 직경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 수 있고요. efficiency,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수술할 때는 하나 심고 그 다음번에 뭐 핀을 꽂고서 또 하나 심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efficiency 떨어뜨리는 과정이었었는데, 가이드 수술하면 한 번에 그냥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서저리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능률적으로 수술을 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가장 요즘 핫한 거죠. One more thing,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quality of life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치과사 선생님들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왜 사냐?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막 수술 잘못됐다고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수술하고 가기 싫고 막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또 수술했는데 이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삶의 질을 저하하는 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문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medical acciden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료 사고가 났거나 malpractice, 뭔가 이게 치료가 좀 잘못됐을 때, 그리고 환자와의 conflict,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의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뭐 예측 가능한 실패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경 손상, 안 그러면 임플란트 실패율 같은 거 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하는 데 큰 요소가 되니까, 이런 이제 인생 길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좀 행복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심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위치에 심어야 되는데 옆으로 심는다든지 패스가 달라져 가지고 옆에 치아를 뭐 이제 건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깊이 조절을 못 해가지고 뭐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심미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신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금방 뚝딱하면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텝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에러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3D 프린터의 업체들도 많이 나오는데 덴탈 쪽에 특성화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게 진짜 기술력이 중요한 게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정밀하지 못하면 오차가 커지게 되면 덴탈에서는 진짜 1마이크로미터로 싸움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정밀한 제품을 써서 최대한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스텝마다 오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얻고 그거를 플래닝을 하고 그다음 출력까지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인풋 디바이스는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쓰시는 구강 인트라오럴 스캐너나 CT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래닝 하는 거에는 CAD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3쉐입이나 엑소캐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에는 실제적으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가이드나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스플린트나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고 지르코니아 같은 좀 딱딱한 그런 보철물은 밀링 머신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와장창 다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스텝별로 가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러닝 커브가 있고 이제 각 스텝마다 오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디바이스는 스캐너 쓰는 것도 굉장히 잘 쓰셔야 되시고요. 굉장히 오차를 적게 쓰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하고 난 다음에도 후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3D 프린터를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하시고 이제 원내에 쓰시게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ROI랑 이제 BEP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제 폼랩스 홈페이지에서도 ROI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디바이스가 그냥 한두 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어쨌든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디바이스의 특징은 이제 많이 사용할수록 선생님들께서 이득이 좀 크다는 게 큰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셨으면 100%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수술을 100%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무조건 그냥 임플란트는 프리핸드로 하지는 않고 가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계속 가이드를 출력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그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러닝 커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귀찮다라고 하지 마,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3D 프린터를 샀으면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하고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께서 러닝 커브를 뛰어넘고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컨벤셔널하게 썼을 때는 디지털이랑 컨벤셔널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디지털로 이제 사용하셨을 때 시간과 뭐 코스트 두 개의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디바이스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저리 타임 그러니까 체어 타임이 줄어드는 거라 그 다음에 실패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께서 만약 임플란트 수술하셨는데 실패를 했다. 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표준약관 통해 가지고 이제 AS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수가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석세스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버롤 코스트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훨씬 더 낫다라고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임상 케이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위에 2개, 오른쪽 아래 하나 심는데 30분이면 끝나요. 또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뼈가 없는 경우에 위턱뼈에는 상악동이라고 이게 공기주머니처럼 텅 비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을 뼈 이식을 하는 과정, 상악동 수술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인 이점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좀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제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예측된 위치에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업체를 통해서 폴리젯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게 되면 어쨌든 배송 기간이 걸려 가지고 시간이 좀 늘어나서 환자를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3D 프린터를 그러니까 아웃풋 디바이스죠. 그걸 원내에 도입하게 되면은 바로 스캔을 떠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만 외주로 놓으셔도 되시고 이거는 원내에서 뭐 엑소캐드나 뭐 임플란트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면 원내에서 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출력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를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까지도 저희 병원은 당일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캣 소프트웨어를 저희 병원은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일 수술도 가능하고 이게 뭐 외주로 맡긴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수술이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가이드를 외주에서 받는다고 하시면 어쨌든 배송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장점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폼 3B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가이드들을 보면 굉장히 정밀해요. 정밀하고 잘 맞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프린터를 해서 지금 보시면 영롱하죠. 이게 참 이쁘게 나와요. 이게 끝나고 이렇게 보면 참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춰보고 이게 정밀도가 높다는 거 이렇게 맞춰봤을 때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굉장히 이게 그 어댑테이션도 좋은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탁 나오는 게 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이렇게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3D 프린터가 이게 이상해서 잘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스캔서부터 오차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오차가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수술할 때 이게 확 커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게 스텝 바이 스텝별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환자한테 맞춰봤을 때 어댑테이션 괜찮은 게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이게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패스가 100% 안 맞기 때문에 여러 치아를 감싸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서 내부를 좀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잘 맞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어댑테이션 해보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은 가이드 홀은 항상 톨러런스 그러니까 드릴을 항상 넣어보시고 왔다 갔다 해보면서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헐렁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할 정도로 잘 나왔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술 들어가서 잘못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댑테이션 체크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맞춰봤을 때 치아랑 내가 예측했던 윈도우를 형성한 거랑 치아랑 어쨌든 이게 잘 정밀하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아랑 넣었을 때 이게 흔들리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리하게 그러니까 최소로 절개를 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수술하는 걸 선호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잇몸을 열고 가이드가 들썩거리는 걸 방지할 정도까지 이제 플랩이라고 해서 잇몸을 연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까지 좀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30분이 걸렸어요. 위아래까지 상악동 수술까지 30분이 걸린 이 시간적인 장점은 가이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뉴팩처러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밸리데이션을 해보고 이게 정말로 정밀한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폼 3B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 출력을 한다면 이걸 다시 스캔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는 이제 지오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봐서 데비에이션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를 보는데 요 초록 색깔이 좀 많을수록 굉장히 정밀하다고 보는데 이거 딱 보시면 굉장히 정밀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디자인했던 그 가이드가 실제로 출력했던 그 가이드랑 어떻게 잘 맞는지 데비에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오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된 거를 실제로 맞춰보면 특별히 이상 없이 잘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아래 제일 끝에를 수술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치아 배열이 막 그렇게 삐뚤삐뚤하진 않죠. 그러니까 잘 맞아야 되는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맞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화살표처럼 이게 약간씩 튀어나온 부분들은 살짝씩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분 정도 만에 이제 수술은 좀 끝났는데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가이드가 툭 나온다고 100% 싹 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라우딩이 좀 심하거나 특히 어쨌든 레진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이게 스티프니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크라우딩이 좀 심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엠브레이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위들은 내면을 살짝 조정을 해야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이게 뻑뻑 갈아낼 정도로 그렇게 안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어댑테이션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좀 조정을 해서 넣게 되면 지금처럼 잘 맞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저희가 이제 6개를 심었는데요. 이것도 30분 정도 만에 6개 수술이 위아래 다 끝났던 거를 알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한 리절트를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그걸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아니면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해가지고 뭐 얼만큼 두껍고 얼만큼 긴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에다 해야 될지가 이게 가이드 수술할 때 다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철까지 그냥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쭉 진행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 리포트가 나오면 환자분들께 다 설명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 되면 보철이 들어갈 거고 요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CT에서 이제 골질을 통해서 골이 이제 뼈가 얼마만큼 딱딱한지 얼마만큼 물렁물렁한지 어떤 부분에 무슨 염증이 있는지 신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골질을 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때 이제 꽉 물리게끔 잘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에 어떤 드릴을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리포트를 얻게 되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내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열었을 때 막 드릴링을 했는데 막 너무 쑥쑥 들어가고 뼈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겠지만 미리 이런 것들을 가이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수술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걸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제 폼랩 3D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를 뽑았고 요걸 통해서 수술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넣었던 거랑 예측했던 위치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위치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쉽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의 큰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실효 퀄리티라든지 석세스 레이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업체 외주를 맡기게 되면 어쨌든 배송하는 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원내 이제 구비를 하게 된다면 당일 수술, 뭐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이제 실제 진료에 녹여서 사용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실활용 사례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폼랩의 폼3B 3D 프린터와 덴탈 레진을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에 100%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덴탈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유익한 내용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연사분들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하단에 Q&A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에 먼저 발표 중에 들어왔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덴탈 레진 외에 추가로 의료기기 인증 예정인 상품이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경준 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저희가 인증받은 재료는 덴탈 LT 클리어, 그다음에 서지컬 가이드 두 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받았고요. 추가로 이제 템퍼러리 크라운 앤 브릿지도 재료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인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환자분들의 치료 만족도는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신영균 대표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수술 시간이 이제 높은 치료의 성공률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수술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많이 붓고 불편하시고 멍도 들고 굉장히 포스처럴 신드롬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 불편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임플란트를 가이드 수술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추천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이제 좀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이제 디지털 이제 서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지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이제 이해를 좀 시키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동의율이라든지 신뢰도 같은 경우도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병원 운영에도 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정형외과 재활 분야에서 신체 미발달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상품들도 다양한지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비용 측면은 어떤지까지 질문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경준 지사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3D 프린터의 장점이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3D 프린터 회사들이 이런 메디컬 관련된 거나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의 밑창 같은 경우에도 발이 이렇게 평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인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3D 프린터 활용해서 그 보조기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이제 애완견들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애완견 신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확실하게 좀 저렴한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캔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다만 이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런 재료들이 피부에 어떤 그 발진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바이오 컴패터블한 재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일반적으로 덴탈 레진을 활용한 임플란트의 경우 수명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답변은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탈 레진 지금 아마 폼랩스에서 나온 레진은 아마 서지컬 가이드 레진이랑 아마 지금 스플린트용 LT 레진일 거예요. 아직 저기 템포럴이나 CMB 레진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3D 프린터로 레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템퍼러리 그러니까 임시 치아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보철물용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임시 치아용으로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 도입을 위해서 혹시 갖춰야 할 시설 또는 환경 조건이 있는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아봤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경준 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D 프린터 도입하시기 전에 이제 목적이 좀 분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 일단 보안이 있고요. 그 외부에 그 아웃소싱을 하게 됐다가 유출되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는 이제 형상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먼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를 도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고려하셔야 될 것이 이제 뭐 장비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요. 재료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프린터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저희 그 SLA는 굉장히 정밀하고, 그 다음에 표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한 반면에, 뭐 FDM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굉장히 강하지만 표면에 이제 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어떠한 장비들이 어떤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홈랩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그 내부 공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염도에 대한 자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무실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공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프린터 그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다뤄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드리는 QR코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간단한 웨비나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폼랩 3D 프린터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소모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채팅창 링크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로써 폼랩 플래티넘 파트너 엘코퍼레이션과 3D 프린팅 글로벌 리더 폼랩이 함께한 치과 분야 3D 프린팅 활용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엘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사례를 공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3D 프린터 대중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